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식현리. 서울에서 버스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지만 도시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농촌이다. 이 인근이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식현리에 있는 현풍 곽씨들의 집성촌이 오늘따라 분주하다. 모처럼 광릉골을 찾아 나선 길이다. 광릉골에는 시조의 묘소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오래전에 실전되어 찾을 수가 없었다.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도 전부 파헤쳐놓고 이렇게 됐으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설당을 모시게 된 거죠. 신분상이 그럼 어떻게 돼? 경찰 할아버지 한때 저 산에는 시조의 설단이 있었다. 시조묘가 있었다는 그곳에 가문의 뿌리를 심으려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1980년 이 지역이 군사작전 지역이 되면서 그 설단마저도 다시 이전을 해야 했다. 한동안 파주에 있었던 시조의 자취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옮겨져 있다. 역사의 굴곡에 부대끼던 가문의 뿌리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 파주의 설단이 철거되자 고려 때부터 현풍 곽씨의 세거지였던 용인에 시조 사당을 모셨던 것이다. 현재 대덕사에는 시조와 주요 계파의 파조 11명이 모셔져 있다. 이들은 현풍곽씨의 뿌리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관향은 이곳에서 천리나 되는 곳에 있다는데, 용인에서 4시간쯤 차를 달리면 현풍곽씨의 오랜 고향에 닿게 된다. 현풍곽씨들의 관향인 현풍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인근에 17개 면을 거느린 번성한 고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성군에 속한 평범한 농촌일 뿐 번성했던 자취는 찾을 수가 없다. 오늘 현풍의 고택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현풍곽씨 본향화수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곳 현풍 본향화수회의 활동은 어느 곳보다 활발한 편이다. 현재 이곳에는 현풍곽씨가 200가구 정도 산다. 예전보다야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현풍곽씨들의 대표적인 세거지다. 현풍곽씨 본향화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석이, 곽기산이, 곽재청이, 곽영아이, 곽종해, 곽홍섭이, 1년에 하루 현풍곽씨들이 연리를 제쳐놓고 모여 앉아 문종리를 의논하는 이 고택에는 포산고가라는 현판이 걸려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에 왜 포산이란 이름이 붙여졌을까? 병청이, 두수이. 1930년 서울 인사동에서 놀랍게도 실전된 시조묘의 지석이 발견됐다. 지석에 따르면 시조 곽경은 고려 인종 때 과거의 급제, 금자광록대부와 문화시중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 그는 본래 중국 관서 홍룡 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했다. 인종 때 고려 조정은 그를 군에 봉하니 바로 포산군이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현풍편에는 포산과 관련된 흥미있는 기록이 적혀있다. 신라 때 추량화, 현효로 불리던 현풍의 고려시대 지명은 포산, 시조의 군호와 일치하고 있다.
귀화성시로서 관향을 정하지 못했던 곽씨들은 시조의 군호를 받들어 지금의 현풍인 포산을 관향으로 삼았던 것이다. 현풍곽씨의 역사는 약 900년을 헤아린다. 대대로 개성에 쇄거했던 현풍곽씨는 5세 곽기정과 곽한정에 이르러 기호와 영남지방으로 쇄거지를 넓혀나갔다. 현재는 인구가 약 20만 정도 된다. 집성촌은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데 그중 규모가 큰 것만도 10개나 된다. 가문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잔잔하던 문중사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풍곽씨에서 뻗어나온 새로운 곽씨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들이 다시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이 76년 후손들의 합의로 현풍곽씨 대동보를 내놓게 됐다. 달성에는 2년마다 열리는 행사가 있다. 충절의 고장 달성의 역사와 풍물을 소개하는 이 행사의 이름은 충효제다. 현풍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충효제의 가장 큰 특색은 역시 이런 행사들이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충효열의 전통은 오래전 어느 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솔리마을은 500년을 이어오는 현풍곽씨 집성촌으로 이 마을의 뿌리는 입향조 곽안방을 모신 이양서원이다. 곽안방이 솔리의 터를 잡은 것은 세조 때 오랜 관직 생활 동안 청렴한 인품으로 우러름을 받던 그는 후에 청백리에 녹선됐다. 그는 도덕 가문의 첫 자리에 앉은 인물이었다. 곽안방에 이어 현풍곽씨를 조선 최고의 도덕 가문으로 자리매김했던 인물은 그의 현손 곽준이었다. 때는 선조 30년 임진왜란 후 3년 만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곽준은 수장군으로 황석산성을 지키고 있었다. 왜군은 곡창인 호남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길목인 이곳 황석산성으로 진군해 왔다. 목숨을 건 일전의 순간이 닥쳐온 것이다. 물밀듯 밀려드는 왜군을 맞아 남녀노소가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전세는 중과부적이었다. 이 전투에서 곽준과 두 아들은 전사를 했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와 딸도 뒤를 따랐다. 곽준 일가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나란히 묻혔다. 그러나 충과 효와 열에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충절은 오랫동안 후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솔리 마을에는 지금도 충절의 자취가 남아있다. 이곳에는 충효열로 정려를 받았던 현풍곽씨들이 모셔져 있다. 정승벼슬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정려가 무려 12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특히 충효열 3강을 모두 행했던 곽준 일가에 3강 일문의 정려가 내려짐으로써 도덕 가문의 맥은 더욱 깊어갔다.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의령에는 곽준의 조카인 홍위 장군 곽재우와 17명의 의병을 기리는 의병탑이 있다. 곽재우의 사당인 충익사에서도 그의 발자취는 발견된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의령이 낳은 뛰어난 의병장이었다. 곽재우는 이황과 쌍벽을 이루었던 대학자, 남명 조식의 문인이었다. 41살까지 학문에만 전념했던 그가 왜군을 맞아 의병 항쟁의 선두에 섰던 것이다. 곽재우가 나고 자랐다는 마을에는 현고수라는 고목이 있다. 이 고목에는 곽재우에 얽힌 이야기가 지금껏 전해온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는 이 현고수에다 북을 매달고 크게 울려 의병을 모았던 것이다. 상황은 급박했다. 왜군이 침입한 지 8일째 되던 날 곽재우는 드디어 의병을 일으켰다. 최초의 의병이었다. 전투 때마다 붉은 옷을 입어 홍위 장군으로 불리던 곽재우는 의령을 중심으로 창녕, 현풍 등지에서 활약했다. 그는 불과 기백명의 병사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어 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그는 특히 적진을 혼란시키는 유격전이나 심리전으로 적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홍위 대장군 곽재훈이라. 대장군? 외병들은 들어라. 당시 왜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바로 곽재우였다. 지금도 영남의 곳곳에는 곽재우의 유적이 남아있다. 이곳 화왕산성은 그가 경상좌도 방어사가 되어 참전했던 곳이다. 영남 지역의 병권을 한 손에 쥐고 있던 그가 돌연 벼슬을 벌인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낙동강 어귀에는 곽재우가 만년을 보냈던 정자가 남아있다. 그가 관직을 마다하고 이곳에서 은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관직에 있는 동안 곽재우에게는 그의 공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이 끊이지 않았다.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다. 당신은 전란 중이라 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는 처지였으나 그는 이미 정치의 뜻을 잃고 있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곽재우는 이곳 망우정에서 학문에 묻혀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망우집은 곽재우의 사상과 인생관이 담겨있는 그의 문집이다. 평소 선왕 선조의 능이 훼손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다. 봉분을 크게 하거나 나무를 심어 묘소를 치장하지 말라. 그의 충절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매년 망우공원에서는 곽재우를 추모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1주년 곽마무장 선생 의병 의거일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곽재우가 세상을 떠난 지 400여 년을 맞는 오늘날에도
그의 발자취는 더욱 뚜렷하기만 한 것이다. 도심 속의 공원으로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는 이곳에는 눈여겨보는 이 없는 비석 하나가 서 있다. 뒷면에 글은 유명한 파리 장서다. 삼일운동이 일어났던 해, 유림은 파리 만국평화회담에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글을 보낸다. 이른바 파리 장서의 작성자가 바로 묘누 곽종석이었다. 그는 이곳 다천서당에서 유림의 결의를 천명하는 파리 장서를 썼다. 파리 장서는 그냥 민우 선생님이 단독으로 한 지역에 대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1919년 전체 유림들의 집회에서 각 지역별로 작성된 독립청원서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채택된 것이 바로 민우 선생님이 지은 파리장서다. 그 당시 한국 유학으로서는 문장으로서는 제1거두가 아니냐. 면우 문집은 면우 곽종석의 사상을 집대성한 저서다. 영남의 고유였던 그는 기본적으로 퇴계 이황의 주리론을 따랐다. 그러나 인성론에서는 이황의 사단 7정론과 달리 사단 10정론을 주장했다. 경상대 도서관에는 면우 문집 160권이 소장돼 있다. 방대한 문집이 보여주듯이 그는 유교, 불교, 서양 철학까지도 수용하는 폭넓은 사상의 소유자였다. 구한말, 유학자의 몸으로 오히려 서양 문물을 연구하고 국제법에 호소했던 곽종석의 행적은 실로 돋보이는 것이었다. 서울 효창동에는 곽종석과 동시대를 살았던 거목의 자취가 있다. 백범 김구. 일제하에 암흑기 동안 그는 조선인들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런 김구의 희망이 되어준 사람은 어머니 광낙원이었다. 여러 독립지사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밥을 손수지어 주시는 70 넘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생일잔치를 해드리려고 모두 용돈을 털어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어머니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테니까 그 돈을 나를 달라고 해서 받으셨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생일날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락에서 괴짝 하나를 철개 하나 갖다 방 가운데다가 펼쳐놨답니다. 그 펼쳐놓은 괴짝에는 권총 2자루가 있었답니다. 그 권총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나라 뺏긴 백성이 생일잔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 권총 가지고 외놈을 물리쳐서 나라를 독립을 한 다음에 여러분 생일잔치도 오고 내 생일잔치도 하는 날을 기다리자. 김구는 21살 때부터 항일운동에 투신했다. 광낙원은 그때부터 김구의 그림자가 되어 아들의 뒷바라지를 도맡았다. 광낙원이 아들에게 쏟은 정성은 모성애를 넘어선 보다 큰 사랑이었다. 난 네가 경기 감사나 한 것보다 더 기뻐서 나고. 우리 어머니는 참말 거울 것이다. 17년 징역을 받은 아들을 대할 때 어쩌면 저렇게 태어나줄 수가 있을까? 남산에는 백범 김구의 동상이 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소원은 어머니의 동상을 세우는 일이었다. 김구는 자서전인 백범일지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어머니는 김구가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칠 수 있게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백범회관 내의 전시실에서는 이런 김구의 유지를 받들어 광낙원의 동상을 전시하고 있다. 평생을 인내와 헌신으로 일관했던 광낙원. 그는 민족을 걱정하는 위대한 어머니였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 전국에 사는 현풍 박 씨의 발걸음이 용인으로 모여든다. 일년에 한 번 맞는 춘계 시향일이다. (76년) 대동보를 발간한 이래 시향에는 참석자 수가 부쩍 늘었다. 그동안 각자 시제를 갖던 여러 곽씨가 대덕사에서 함께 제사를 모시기 때문이다. 이제 가문은 도도한 하나의 물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가문을 잇게 한 것은 조상이지만 오늘 그 전통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분명 후손들의 몫이다. 충과 효가 최고의 덕목이었던 조선시대에 도덕 가문 현풍 박 씨의 전통은 우뚝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달라진 오늘, 그 전통은 그저 화석으로 남을지 모른다. 가문의 맥이 한 곳에 되지 않고 늘 새롭게 흐르게 하는 일, 그것이 오늘을 사는 후손들의 책무인 것이다.